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끝났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일주일 동안 주간 등락률을 봐야겠죠. 금요일 날이 끝났으니까 1.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요. 월요일 날 하락 구간이 조금 발생을 했고 한 3% 정도 되죠. 이렇다 보니까 진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고 횡보 구간도 길었는데 왜 이것밖에 올라가지 않느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죠. 그 시작점은 신고가 이유가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이나 거기다가 플러스 하이닉스의 실적을 봤더니 하이닉스는 실적이 너무 좋아. 근데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야 이제 상승폭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텐데 주가는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하나 있죠.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계속해서 나쁜 움직임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신고가가 임박했다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보통 신고가를 잡는 기준이 있죠. 그건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겁니다. 반드시 이 기준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가면 못 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제가 굳이 구태여 비교를 해드리자면 하이닉스를 깔고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고가에서 좀 조정 구간도 있었고 여기 7월 17일 날 보면 한 9% 정도 하락하는 구간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6월과 7월 달 발생했었던 이 고가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나쁜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주가가 올라간 폭과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과의 괴리가 발생해요. 이 괴리를 조금이라도 메우는 작업이 조정이에요, 조정.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데가 있죠.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이닉스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엔비디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같은 반도체라서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어떤 시장,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위쪽이 잘 돼야 아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엔비디아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죠. 그러면 그 앞으로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봤을 때 작년 7월 달부터 여기 11월까지 거의 한 9만 원 정도잖아요. 여기 88,800원이니까. 그때부터 여기 5만 원까지 하락이 됐는데 이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나빠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반영을 한다고요. 먼저. 자,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생각할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엔비디아 주가 먼저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인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0달러부터 170달러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4월 달부터 지금 한 3개월 동안 7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70%만큼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한 20달러에서 지금 10배 가까운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좋아졌을까?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상승폭이 먼저 나왔다고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점, 시세의 시작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시세의 시작점, 딱 정확하게 캔들이 커진 구간은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여긴 어디예요? 미국 시장이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어디예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뭐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잡주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모두 다 몰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의 기준치를 보기 위해서 실적이 나쁜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시세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정확한 근거,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됩니다. 뭐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 그냥 싹 다 빼버리고 성장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1년 동안 주가가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실적이 적자예요. 근데 주가 100% 올랐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었던 24년도, 이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죠. 하이닉스입니다.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 확인 과정, 즉 이격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시세를 내는 과정,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 하이닉스는 성장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성장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역성장 중이잖아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9조, 6조, 6조 대 그리고 4조 대까지 떨어졌잖아요. HBM에서 완벽하게 밀리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저가는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빠진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했기 때문이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작점, 신고가 구간, 그렇죠? 고가가 낮아져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두 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8월 달이 되면 신고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기준에서 정부에서 1000명을 했죠. 정부에서 1000명을 한 내용, 코스피를 5천까지 보낼 거야. 뭐 근데 뭐 중간중간 뭐 세금 관련된 문제들도 나와. 이런다고 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거를 우리가 논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업종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장대 연봉 하나, 뭐 코스피가 뭐 2% 빠지고 3% 빠지고 이런 구간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이격 조정이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 구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엔비디아의 차트 시세를 보여드린 거예요. 엔비디아는 누가 보더라도 역대급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폭도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인다고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기업,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시장인 나스닥 지수에서도 이런 조정을 보이는데 코스피라고 조정 없이 가겠냐고요. 그런 조정 구간을 지금 삼성전자는 보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폭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승의 끝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그리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많이 내렸을 때. 환율이 많이 내렸다는 건 어떤 부분이 되느냐? 원화가 강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수출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출 기반에서 원화가 강세야. 그러면 앞으로 원화 환산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달러를 받아와서 원화로 환산시켰을 때 실적치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은 얼마입니까? 1381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500원 가까이 보고 왔잖아요. 근데 1500원을 기준해서 1380원이다? 이러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1300원대 이상의 환율은 높은 환율 레벨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해야 될 이야기라서 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환율이 15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도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까지는 1400원 전후에서 야, 환율 너무 비싸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거죠. 아직 환율이 낮아질 기미, 즉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그 폭이 많이 남았다. 환율은 100원이 내리는데 아무리 추세를 탄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갑니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 기간이 방향을 한번 잡았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 올라가는 거 패스, 최소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기서 뭐 6만 원 이탈, 5만 원 이탈, 4만 원까지 내려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6개월 동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왜? 삼성전자가 내리는 건 시장이 박살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스닥까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금 어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조정 구간, 기간 조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격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 이탈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시장이 지금 시작됐다. 물론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조정 구간 이후에는 다시 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은 왜 그렇게 보는 거냐? OBBBA 법안. 그쵸? 역대급 감세 법안이에요. 역대급 감세 법안. 그 감세된 금액이 어디로 갈까요? 시장으로 올라간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엔비디아의 주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70%씩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요. 엔비디아만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건 나스닥의 신고가, 그쵸? 나스닥의 신고가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절대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요. 어떻게 매수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지, 지금 뭐 약간 쉬고 있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다시 내려가나 못 믿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금요일날 마감 후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세요. 금요일 시장 보합권 마감, 주도주 중에서 조선주 그리고 카카오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조선주는 1월부터 강세를 보였고 기간 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시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카카오는 6월달 신고가 이후에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이렇게 떠버렸잖아요. 이만큼의 이격이 발생했죠. 그 이격을 최소한 좁히는 과정이 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조정을 끝내고 나서 금요일날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반등 확인 후에 매수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간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카카오그룹주도 매수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요. 지금 이걸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이미 반등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시장은 주도주군에서 기간 조정 중에 있다. 그쵸? 무슨 얘기냐? 순환매가 돌고 있다. 하지만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은 6월달 시장 폭등 이후에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예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상하고 매매하면 한두 번 수익이 나더라도 지속 불가능하다.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주 안에서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내용들, 타점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내용 보세요. 7월 25일 금요일 날 내용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상승 전환했다. 강보합권 시장가로 높여잡아라.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 매매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눌러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거래하는 내용들을 매매하는 구간 보세요.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길게 보더라도 신고가를 확인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밑에 내려보면 7월 1일 날 18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하죠. 그렇죠. 180%의 수익 구간을 냈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건데, 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오션. 금요일날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또 사죠. 그렇죠. 언제 샀습니까? 7월 17일. 근데 저는 이미 2월 달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 57%의 수익. 언제입니까? 2월 5일 날. 이미 57%의 수익 구간을 하나오션으로 만들어냈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몇 종목만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오션 분명히 봤죠?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 구간을 발생시키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정확하게 한화오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언제 매수를 했고 공유를 했는지 나옵니다. 7월 17일 81,000원에 3%대 상승 중 5%대까지 높여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추세가 잡혀있는 종목이 시세가 확인이 됐다.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군들 한해서.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89,800원, 9만원 근접해서 시세를 형성해 있죠. 그렇죠? 이미 10% 수익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2월 달에 57%의 수익 구간을 이미 만들어냈다고요. 실현을 시켰다고요. 실현을.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알테오젠 어때요?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이미 40% 전후의 수익 구간에 있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확인되면 매도하면 됩니다. 고가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 기업들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전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라.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나와요? 작년의 이야기예요. 30%대.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터지는데 올해 시장이 좋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수익 보세요. 그쵸? 어때요? 180%씩 이렇게 나온다고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쵸? 7월 달에 실현이 된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먼저 반영하는 이 선반영 구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80%씩 두 자리 세 자릿수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부분이겠죠.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실적이 좋아서 샀더니 이제 이미 고가가 나와버려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떨어지면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모두 다 선반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안 좋아요. 하이닉스 좋아. 근데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 제가 언제 샀나요? 확인하고. 그런 결과 어때요? 3개월 동안 34%. 초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고요.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저가에 살 수 있다는 그런 환상 자체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까요? ABL 바이오 어때요?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76%.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모든 시세 이 구간에서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180%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또 잡고 있어요. 전체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환매를 계속해서 타야 되고 그 안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군들, 즉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